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운영하시다가 초등 저학년들도 매일 오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단 초등은 주 5회를 매일 오는 걸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대상을 초, 중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멘붕을 겪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왜냐하면 큰애들은 너무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듣고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몫이 많잖아요. 근데 저학년들을 다루다 보면 이건 뭐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현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되게 크다고 고민들을 하십니다. 한 예로 어머님께서 선생님 우리 애는 그냥 주 3회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애는 주 2회만 올게요. 이렇게 큰애들 다루듯이 뭐 중학생처럼 그렇게 먼저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은 따라가실 수 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라고. 그런데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매일 오는 아이랑 주 3회만 올게요. 우리 애가 하는 일이 바빠서 주 3회밖에 스케줄이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님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장인 선생님한테 교습소이다 보니까 혼자 지도해야 되잖아요. 원장님께 시간을 줘야지만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주 3회만 올게요. 혹은 주 4회만 올게요. 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특히 저학년들은 매일같이 오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만 이 아이가 그냥 습관이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개인 PT를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 PT를 샀다는 거죠. 체육관에서. 그런데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식 식단 조절해주죠. 운동은 이거 해야 되죠. 특히나 더 강화돼야 되는 어느 부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빼고자 하거나 근력을 힘을 키우고자 할 때는. 그런데 그 수강생들이 저는 좀 살살 해주세요. 그냥 제가 뭐 알아서 아직 그렇게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슨하게 저를 대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강생들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는 트레이너가 정확한 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몸을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 또는 기간 내 목표를 몇 킬로 정도 뺄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알거든요. 레벨 테스트 해보고 이런 아이는 여기가 좀 부족하네. 이거를 조금 강화해서 이쪽에다 무게를 실어서 지도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 커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테스트하고 상담하실 때 자녀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고학년이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문법이 시급하다. 그럴 때는 문법의 60% 또는 70%를 비율을 두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리드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는 하는 게 많아서 또는 입회하고서 진행하다가 우리 아이는 한 번 정도 빠질게요. 혹은 2번 정도 빠질 테니까 주 3회로 맞춰주세요. 라고 의외로 거꾸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결국 그런 아이들은 나가더라는 거죠. 기간이 오래 머물지 않고 수강을 금방 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매일 제때 제 시간에 골고루 먹는 아이라 주 3회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몰아서 주 3회만 먹는다. 그러면 골고루 영양이 갈 수가 없는 거고 한 번에 포식해서 먹는다. 그 또한 건강에 지장을 주는 거랑 같은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중학생들은 아예 틀을 잡혀 있잖아요. 주 3회로 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습도는
매일 오는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은 다 그 이후 시간으로 잡도록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특히나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매일 오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리드를 어머님들이 키를 잡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우왕좌왕 따라가다가 바뀌어요. 서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 3회보다는 매일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럴 때는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특히 저학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세요. 예, 60분 기준이 1시간이라면 50분 또는 45분 수업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줄이지 말고 시간을 줄여서 거기에 맞는 수업 분량 커리를 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갑니다. 매일 오는 걸 원칙으로 하되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아직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상담하실 때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인 저도 한꺼번에 먹는 거 또는 몰아서 밥 먹는 거 당연히 건강상 좋지 않죠. 어머님들 따라가다 보면 그 키를 계속 그 엄마가 쥐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특히나 저학년들은 주 5회를 오는 걸 기준으로 하되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 예, 뭐 50분 줄일 수도 있고요. 50분 수업이죠. 아니면 45분 수업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내가 뭐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비용이 더 절감되지는 않거든요. 교육비가. 그것도 당연히 상담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지적인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되게 위험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주 5회로 매일 오다가 이제 고학년이라는 이유로 이제 특히나 5학년 되면서 6학년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학생인 티를 내고 싶은 거죠. 중학생인 척. 어설프게 고학년이 따라하다가는 탈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확 잡고 초등생은 무조건 주 5회를 오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상담을 합니다. 잘 활용하시고 응용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 하시되, 선생님들이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뼈대 정도는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네, 오늘은 저학년 영어 수업 타임 횟수를 줄일까 아니면 시간을 줄일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